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오전 4시 30분이네요. 오늘도 썰풀이는 해야겠습니다. 볼 것도 별로 없고, 어제 마무리로 멘트로 좀 3,500만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500까지 빠지지 않고 반등을 조금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밑에까지도 볼 가능성이 크겠지만, 어쨌든 5월 말, 그리고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5월 25일 주요 경제 뉴스 스크랩 주연님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 미국 소비 탄탄하다 침체 확률 낮다 2차 대전 후 가장 큰 시험대다. 이제 와서 비관론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고 이제 와서 낙관론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한참 잘 갈 때 고점 근처에서 위험합니다. 22년 시장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서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일 큰 시장은 그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반등을 시작을 해서 하순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의 반등장을 겪고 난 이후에 내년에 이제 침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고 뭐 비트코인 8,000달러 가능성 있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있어서 코인 시장의 그런 지지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신뢰라던가 이런 것들이 테스트 받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블록체인 지지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미래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NFT나 이제 결국 메타버스 이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과연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저는 그냥 중립입니다. 중립 회의적이지도 않고 그죠? 좀 더 하지만 이제 얼마나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좀장 안정화가 되고 결국은 변수는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의 예집량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시장들도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큰 상승보다는 짧은 단타 정도를 노리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죠? 은행 이자 정도 벌 수 있으면 그 이상 벌 수 있으면 만족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구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그 미국 이 세 나라의 이제 갈등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 정도가 되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뭐 그래도 글로벌한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정도 되는 나라가 중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재죠, 중재. 물가 금리 오를 것 겁에 질린 소비자 9년 만에 최악의 지표. 아껴야 됩니다. 네.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덜 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삼겹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쇠고기도 오르고 있고 참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 물가가 다 올라서 사람들이 다 울상입니다. 그래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나중에 이걸 잡으려면 얼마가 돼야 되나? 한국 금리도 조금 더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각오를 하고 계시고 역시나 부동산 지표들도 뭐 엄청 목 좋고 뭐 개발 인프라 막 구성이 되고 이런 지역들은 가격을 잘 방어하겠지만 내년 이제 부동산이 제일 늦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금리가 빠지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금리가 빠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고 금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따라가죠. 그쵸 이런 식으로.
채권이 먼저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요건 몰라서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네. 외환 급환불 껍지만 원화 약세가 공포다.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그죠? 좀 안정화되기는 했습니다. 그쵸? 안정화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흐름이 쭉 해서 안정화가 될 흐름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더 남아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2% 정도를 또 할 거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증시가 좀 크게 상승하지 못하면서 억눌리는 시나리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막 여러분들 큰 돈 들여서 뭔가 하고 싶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겠죠. 한국 시장 자체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국도 은행을 자꾸 놓으려고 하지 지금 그 기업으로 놓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좀 안정화가 되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지만 뭐 지금 한국 주식이 저렴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죠? 저렴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어요.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우 저렴, 저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초고평가, 그다음에 고평가, 병폭, 일반 평가, 저평가, 초저평가가 있다면 그냥 저평가 구간, 그죠?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인구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20년만 지나게 되면 70에서 50세 분들이 90에서 70세가 되니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지금 출산율로 따지게 되면 젊은이들이 거의 존재를 일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한국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기업들은 돈 보고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이미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미국에다 그 공장을 짓는 이유가 한국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이민 정책을 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서도 정책에 좀 관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변수라면 역시나 북한과의 통일이겠죠. 통일은 아니라도 교류 정도. 그러니까 북한의 엄청 저렴한 노동력이 한국 시장에 이제 돌입이 된다면 역시나 뭐라고 할까 통일 초기에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독일도 그랬죠. 처음에는 엄청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이겨내서 이제 동북아시아에 패권이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저는 그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안 좋지만 이제 북한 세대가 지금 20대 세대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걔네들이 이제 40대가 되었을 때 20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2035년 정도에 그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좋아졌으면. 그 전에 이제 그 엄청난 위기가 오겠죠. 네. 자, 어쨌든 구인난에 울며 계좌 몇 개로 임병영사 구인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구인난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적으니까. 젊은이들은 쉽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업종을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 노골적으로 합시다. 우리 2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 쉽고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진짜 모진 일 다 마다하시고 다 몸으로 다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D 업종이나 뭐 안손 생산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고, 값싼 노동력을 쓰는 것이고,
그런 국채가 또 일부 의철되는 거고 그게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정착시키는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하면서 하여튼 또 그건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IT 업종 많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고, 네. 자, 뛰는 금리의 빚 줄이자 가계대출 첫 감소. 1분기 1.5도 신용대출을 급감. 근데 이제 줄어야죠. 이 정도 되면 줄어야 될 때가 됐어요. 가계대출이 거의 2,000조거든요. 2,000조. 국가부채도 2,000조. 둘이 합쳐 4,000조. 미국의 4년치 예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드론까지도 심각하게 땡겼던 20대 분들을 저는 뭐 카드론 카푸어 되고 특히나 제가 길 가다가 차를 보면 좀 열받는 게 확 스팀이 빵꾸 오는 게 죄송합니다. 아우디 A4 그 다음에 BM 5 시리즈 BM 그 벤츠 E 클래스 이거 다 신형 말고 구형이요. 신형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구형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식이 조금 된 거. 예전에는 K5가 과학옥이라고 그랬었는데 워낙 차가 성능도 좋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으니까 그렇게 평가가 받는 건데 요즘 길가에 얘네들 만나면 좀 짜증이 나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50% 확률로 좀 되게 젊은 분들이 좀 막 타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반반. 보면 이제 막 그죠 딱 내리면 발렌시아가 보면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저거 또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평생 집 못 살까봐 빚내 샀는데 소득 12% 오를 때 오자만 52% 올랐다. 이걸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은행 대출만 4억이 넘는데 원리금에 이자 합치니까 40만원 증가했다. 월급 받자마자 사라진다. 최근 아파트가 상승세 둔화 떨어지고 있어요. 더 빠져야 돼요. 특히나 서울 근간 있잖아요. 경기도 쪽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방에 그 좀 썩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예 건들지도 마세요. 가치 상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지방에도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를 좀 예로 드시자면 제가 구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미는 일단은 공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공단이라는 곳은 어쨌든 최소한의 노동력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어쨌든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개통이 되는 이제 도시광역철도 사업이 대구역과 이제 구미 이제 무슨 역이더라? 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한 30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저 경산이 이제 영남대 있고 뭐 그런 고지역이거든요. 영산도 공단이 있기도 한데 왔다 갔다 하는데 40분 50분이면 왔다 갔다 해요. 그 역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대도시랑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차라리 주택이나 이런 차라리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뭐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냥 덩그러니 시골길에 아파트 한 쪽 있는 이런 동도 있지 않습니까? 저 손구석에 슈퍼마트 하나를 덜렁 이런 데는 건드리지 마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나마 좀 저평가되었고 있다는 건 1호선의 끄트머리 그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 쪽인가요? 아산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아산에서 더 좀 시골로 들어가니까 어디더라? 원양온천 지나서 1호선 종점이죠. 거기 보니까 무슨 뭐 폴리텍 대학교가 있고 그 위에 되게 저렴한 동네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여기는 어쨌든 그 서울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아까 서울 사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도 거품이 빠진다는 거지. 그렇게 요런 최소한 요런 그래도 인프라 이렇게 교통에 대한 그 혈관에 대한 끄트머리라도 있어야 뭐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거기 동네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어디더라 우즈베키스탄 쪽 사람들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종종 가거든요, 가끔. 걔네들이 이제 그 평택 공장인가 어디 뭐 하여튼 아산 공장 이런데 공장에서 일하나 봐. 그렇게 뭔가 인프라 구축이 되겠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카드 상관없이 월세 사업 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을 받아서 월세 사업을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렴하게 하시려면. 저는 그래서 제가 구미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 공장을 돌리려면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뭐 조이는 첨단 산업 쪽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가 좀 많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은행마다 다른 DSLR 산출 기준, 소비자 발동동, 원리금 균등 상황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원금 균등 방안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금을 얼마 갚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월세가 그러니까 이자만 월 40 정도 내더라고요. 이자만 원금 빼고. 아니다, 좀 줄었나? 월 40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자만 40 정도. 35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금만 딱 고정이고 나중에 이거 점점 줄겠죠, 조금씩. 그죠? 매년 뭐 할 때마다 돈 10,000원씩이라도 이자가 줄어나겠죠. 그건 뭐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쵸, 네네. 오더컷 공포의 반대체주 급락, 코스피 2604 턱걸이라는 얘기 나오는. 오늘 중가가 조금 반등을 했죠. 일단은 반도체주들 막 사람들이 막 올려들고 막 추천하더니만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밖에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네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과 연관되는 게 이제 기술주들이지 않습니까? 대표적 테슬라라는 종목이 코인과 굉장히 연동성이 높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실적 악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네요. 삼성이야 뭐 어쨌든 또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일단은 고배당주를 좀 찾아보시고 어제 그죠? 좀 안정적인 중. 그리고 EPR만 PER 이런 거 좀 낮은 애들. 그죠? 너무 낮으면 좀 오히려 좀 별로긴 한데 PBR은 좀 낮아도 괜찮고 안정적이니까 망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면서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은 지금 주식 좀 사두시면 아마 그냥 짭짤하게 그냥 천천히 월세 받듯이 아마 벌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고 포스코도 주목해라. 이미 전기차 시장 선점이 아니라 이미 전기차 시장은 이제 중턱까지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배터리에 있거든. 그 배터리를 어떻게 생산할 거고 얘네들 배터리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그렇죠? 그래서 2차 배터리 쪽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배터리 재생 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터리는 무궁무진하게 쓰이겠죠. 그죠? 배터리. 그래서 또 체크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역사 월가 S&P 지수, 모픽 지수, 미국 증시 계속 안 좋다고 제가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미국이 낫다, 미국이 낫네, 미국 증시가 어쩌네 했을 때부터 미국 굉장히 증시가 위험하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고요. 여러분들은 패권국이 미국이 되게 원하시겠죠. 그렇죠? 저도 미국이 패권이 그대로 좀 낫지 않나. 왜냐면 자본주의 패권이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중국 얘네들은 좀 그렇죠. 뭐라고 할까?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가 되게 좀 젠틀하고 스마트하면서도 운동도 잘하고 되게 좀 팔방미인인 애가 있잖아요. 키도 크고 이런 거죠. 키도 크고 이제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멋있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면 얘가 반의 짱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얘가
그래도 대가를 받아요. 하지만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이렇게 그 일선에서 막 이렇게 막 대가를 바로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대가를 받는 자기가 이득 보는 시스템 구축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요놈이 요 새끼는 키도 작은데 뭔가 이제 굵어 이렇게 근육모냐 근육모. 몸만 공부는 못하고 힘만 세요. 체력만 엄청 좋은 애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만 엄청 크고. 어쨌든 그런 좀 세스가 해봤는데 하자가 좀 있죠. 백공고로 잡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 삼국이 합의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이슈 나오잖아. 중국, 미국, 미국 어디 갔나? 미국 아니네. 죄송합니다. 미국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미쳤구나.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가 합의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이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고 과거에 달러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나라들이거든.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는 달러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본 탈출하고 싶어서 발동을 치는 것 같고, 중국은 그걸 막아냈거든요. 얘네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생산력으로 버텨버렸거든.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달러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글로벌 뉴스가. 뭐 그쪽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자, 금 보십시다. 금 잘 모르겠으면 기금석이나 모아라. 그리고 온스당 21. 그래서 은은 온스당 21. 딱 지금 이 자리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키로당. 새거. 그래서 투자금 100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들 모아가시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요것들이 거래할 때 세금이 10% 붙거든요. 은이. 그러니까 110만 원 이상을 보고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겁니다. 미래 자산에 있어서 화폐도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금, 은 정도를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요.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기금속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탈고 움직일 것이고, 그 안정화가 되고, 만약에 반도체 사업이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금은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전자기계는 금은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테라 피라미드 사기. 그죠? 사기지. 코인 아무 가치 없다. 그 세계 금융 수장들 잇따라 암호화폐 비판. 뭐 옛날엔 좋더라. 이제 와서 비판은 뭐 하는데. 얘네들 말 믿지 마세요. 그죠? 그냥 멘트 써먹는 겁니다. 8,000달러. 8,000달러. 그래, 뭐, 그 시나리오가 없는 건 아니죠. 네. 8,000달러면 1,000만원 좀 되네요. 가슴 아프긴 하다. 그치? 한전 1분기에만 7조 적자, 민간 발전소 이연 줄여서 메꾼다. 한전 고생하네요. 네. 속소산업 키워서 안전적 공급망 구축, 에너지 정책 7월께 발표. 그래요. 좀 잡음이 들어가더라도 제 창문 좀 열어놓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뭐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롯데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수소전지에도 1.6조 투자했다. 하나그룹 에너지 방산 등에 20조 집중. 그죠? 하나. 자, 요런 것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드렸었습니다. 그쵸? 요거 좀 생각하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KFX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기업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쵸? 바이오 넘어서 AI 6G도 초격차 6년, 5년 전부터, 뭐야 이거? 한자를 모르겠네. 멍청하다 욕하지나 110조인가요? 조겠지. 그쵸? 더 쏟아붓는다.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좀 바이오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쪽에. 인공지능 쪽하고 요쪽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뭐 하여튼 뭐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저는 바이오랑 인공지능
요걸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력 주간에 주식 투자 종목 셀트리온이었었잖아요. 네. 좀 반등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유, 이제 좀 살 거야 또. 재밌네요. 네. 요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삼성 SDI 미국에 또 배터리 공장 세운데 한국에 잘 안 세우죠, 그죠? 네, 한국에 세울 이유가 없어요. 한국의 노동력이 안 좋은데. 프리미엄 업세운 어쩌고저쩌고. 중국 패널 써보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90인치 뭐 TV들도 있고 뭐 싼 것들 있는데 사실 얘네들도 패널 생산은 중국에서 많이 하잖아. 이제 중국보다는 좀 탈중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중국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안 사지. 너무 비싸다고 지금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 풀릴까? 전국서 지정 해제 요구 빗발. 이거 풀려도 잠깐일 뿐일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파동이 빠질 때 어떻게 빠진다? 이렇게 빠지나요? 그죠?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됐다. 요게 지금 살짝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문제는 내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구를 예를 들자면 집값이 이렇게 빠지겠죠. 콩콩콩 그리고 가겠죠, 그죠? 지금 이 정도. 여기 나 되려나? 어쨌든 서울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 콩콩콩 그죠? 여기 좀 자정됐다가 이렇게 플랫을 주고 이렇게 내려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느낌이겠죠. 지방은 지그재그, 서울은 플랫. 중견제 힘모는 쿼드 저거저쩌고. 중경제 재료를 코로나에 덜미 특별국 저쩌고저쩌고. 스타벅스는 완전히 빠졌고요. 에어비앤비는 중국 사업 접기로 했다네요. 그쵸? 왜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지? 얘들이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신장? 아니 저 나라 사람인데 뭘 다르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밀, 인도, 일본 설탕 수출 물량 제한한답니다. 네. 뭐요? 출산율, 그죠? 200등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심각하다 말씀드렸죠. 일본은 그래도 가정당 1명 이상은 낳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한국은 아마 이게 제 생각에 0.6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여담이 좀 길었네요. 증시 보러 가겠습니다. 기름값도 볼까요? 환율부터 볼까요? 환율 다음부터 미리 켜놓겠습니다. 네. 환율 1265원이네요. 여기 지금 트레이딩 뷰가 살짝 맛이 간 건가? 뭐 안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트레이딩 뷰가 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좀 아쉬운 김에 그냥 업비트로 가야겠습니다, 그죠? 네, 어쩔 수 없다. 업비트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생방송에서 3,400에서 3,500만원대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빠지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요 자리가 우리 한국은 지금 되게 예쁜 원형 바닥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달러가 이게 중턱이 있거든. 달러는 좀 뭐 대략적으로나마 보실 만한 그런 그림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라도 나와야지. 비트코인 어디 갔냐? 안 나오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걸로 봐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번 느낌만 보겠습니다. 달러는요, 이 중턱에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고 있다고.
좀 1시간 차트로 좀 볼까요? 그렇죠. 이 저점에서 중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또 32,000달러에 대한 반등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아버렸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제가 또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스캘핑이죠. 그러니까 단타죠, 단타성 매매로 멘트로 1시간 차트에서 여기서 단타를 또 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요건 또 올려드릴까요? 그 지나간 거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쵸? 요 자리 재밌죠? 33,755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상대 단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었고 실제로 딱 여기 3,750만 그쵸? 요 일목균형표에 대한 기존 3파인트에서 반등을 좀 하고 다시 좀 조정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걸 여기서 사서 이렇게 쭉쭉쭉 갈 거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원칙이 뭐냐면 철저하게 눌림목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래가 폭등을 하면서 반등을 줬죠. 제가 여기 밑에 얘기했지만 그러다면 이 턴은 다음 턴일 수도 있고 그죠? 또 그것에 대한 일단 그건 좀 약간 뒷전으로 밀어두고 요 반등을 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눌림목을 노리면 타만 1% 2%라도 지금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지금 쪽은 계속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쭉쭉쭉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 살짝 내고 있는데 모멘텀이 약하거든요. 에너지가 약하다, 힘이 약하다고 지금. 그러면 지금 멈췄잖아요. 그죠? 제가 맨날 자장하는 하락을 하고, 제가 5월 8일인데 침체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5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방송이. 그래서 지금 완전한 침체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이 와중에서 종목 장세 하나씩 툭 튀고, 하나씩 툭 튀고, 하나씩 툭 튀고 이러고 있잖아. 여기서 비트코인 한 번 더 좀 끌어당겨주고, 가주는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보면서. 무튼 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니까 다섯 번째는 빠질 거예요. 다섯 번째는 깨질 거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미화 달러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플랫 반등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 플랫 반등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선제이 짧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여기 공방에 말씀드렸는데 확률은 높지 않으나 선제이 짧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도 뭐 이 정도, ABC의 관점에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형광색으로 좀 할까요? 형광색이 좀 매력적인가? 보시고, 여름에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나서 반등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도 좀 있고, 이렇게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드비가 좀 맛이 가버렸네. 네. 유믹스 엄청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유믹스 이런 것들은 그냥 잘 가라라고 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추세가 역방향일 때 혼자서만 이렇게 날뛰는 종목들은 일단 놔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유믹스가 가짜 출발했으면 요거랑 비슷한 종목들을 찾으셔서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파코크도 많이 반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파코크도 많이 반등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많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봤을 때 실손도 좀 작네요. 그렇죠. 잡주라는 이야기예요. 잡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NFT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네요. 창작물을 제작하는 창작물 관련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NFT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NFT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NFT의 활동되는 그 안에 있는 그 화폐 단위가 알파코크가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그러니까 NFT 작품 그 자체를 염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NFT는 작품이 괜찮으면 괜찮을 것이고, 작가가 유명하고 만능력의 사람이면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판단하셔서 경매하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네. 리플이야 뭐. 호호, 리플이 이제 투매가 좀 나왔네요. 조금 약하네 아직까지. 네. 좀 약합니다. 뭐이 볼거 없다. 볼거 없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걸 넘어가야 뭐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흐름 대략적으로도 요 흐름 넘어가야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구름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조금 더 기다렸었으면 좋겠고 올리신 분들 괜찮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샌드박스를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단타성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도 제가 여기서도 한번 도전해보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샌드박스도 언제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제 비공식이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방 톡에 단톡방에는 대놓고 이게 되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샌드박스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쐈거든. 그러고 나서 다시 빠졌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여건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잡아서 수익 구간을 확인을 했지만 내가 가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손해를 봤다.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자, 대응을 하고 남아있는 손해를 보는 건 괜찮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 그리고 원칙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거 돌아왔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지금 다시 왔잖아. 너 수익 구간이잖아. 에? 좋아요. 거의 여기까지 좋아요. 그지만 새로운 기준점이 형성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분할 매수를 막 하시다가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요때부터 다시 이 종목을 관심 들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요거는 뭐 물타기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지금 상승 있었고 되돌림이니까 78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찍어볼게요. 나중에 신저점에서는 물타기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78.6%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 786이죠. 맞죠? 이때 걸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뭐 딱 깔끔하죠. 자, 아까 말을 조금 제가 헤맸는데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벽 시간인지라 내가 만약에 신저점을 갱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저점을 갱신할 때 여기서 잠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돌아 올라오면 전략을 취한다는 거. 이 점을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이 약간 좀 포커스가 어긋난 그런 형태가 등장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손절을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는 건데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죠. 여기도 다이버전스 등장하고 그죠? 그래서 이 타점에 786이니까 노래 움직였었겠다. 그렇죠? 제가 못 봤네요. 이런 게 다이버전스구나. 이런 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여러분들 막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갖고 다이버전스다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게 다이버전스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쌍방울 바닥을 만들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나요? 여기서 들어왔나요? 힘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니 또 무슨 말 하는데 거래가 들어오고 나면 다음은 고점 위험하다고 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기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여기만 봤을 때 그런 거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정도 거래량이고 그쵸? 그리고 또 1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는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래량인 거야.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 그럼 요 장대 양봉을 믿고 한번 배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목표가는 2,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샌드박스. 그 정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하지만 여기가 손절가니까 꼭 지켜주셔야 되고 가능하시다면 요 말을 드렸을 때도 눌림목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잡아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가게 되면 신뢰성은 좀 높아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 원칙이 있거든요. 정찰만 받고 요 정도 한 1700, 200 그러니까 정찰만 딱 받고 지금 고점이니까 보셔도 딱 좀 뭐가 좀 그렇잖아. 그렇죠. 보고 잠시만 네. 그룹 등창이니까 15분 정도 킬까? 네. 한
1720원 정도에서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또 첫 파동에 대한 대응 요령, 아니면 여기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보시든가. 손절가가 좀 크죠. 1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7원 빠면은 18원, 10% 조금 넘네요. 이거 큰 거거든. 손절은 저희는 2, 3%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 이렇게 작은 비중으로, 이거 풀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때릴 거야. 가가지고 살짝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시장은 그냥 뭐 소고기 한 건 사 먹으면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다. 그 정도. 박스 보존 종목이라서 말씀 좀 드려봤고, 나머지는 뭐 당장 뭐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네. 셀로가 단파는 나쁘지 않은데 장파가 좀 구려가지고 셀로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멈췄다 하락이, 그죠? 그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이죠. 네. 언제 올라가나요? 보다는 일단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고 멈추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 제가 버텨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리값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버티던가,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쓰레기 이오스도 좀 보러 갈까요? 오늘 좀 주식 좀 코인 많이 보네. 쓰레기 이오스 투자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오스한테 물렸습니다. 여기서 수익 많이 내고 여기서 좀 물려있죠. 가격일상이 깡패긴 한데 모멘텀이 없네요. 잠재력이 없어요. 이오스도요, 23년이 넘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얘는 5천원, 만약에 이 사건에서 23년 흐름에서 만약 이 자리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래가 이렇게 들어온 점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십시오. 길게. 언톨로지도 비슷한 관점이었죠, 그죠? 길게 보시고 지금부터 추면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왜냐면 이거를 언톨로지랑 더불어서 분할매수 천천히 해보실 분들, 제가 1,5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이오스를 분할매수 해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원까지 왔어요. 근데 1,500원에서 제가 원하는 시그널이 등장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건 이제 김포가 굉장히 많이 붙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1,500원 왔다고 볼게요, 대충. 그죠? 완 상태에서 개인 좀 원하는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멈추셨다가 나중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지금 나중에 좀 살아나면 그때 다시 하시기 좋겠습니다. 한 1, 2년 정도 우리 그냥 일하러 갑시다. 그죠? 그렇고 온톨로지도 이걸 제가 기억에, 갑자기 기억이라니까 그 옛날 강보 선생님의 선생님 강보 씨의 그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자기 했던 말 기억 못하고 막 깨깨깨고 놀렸다고. 제가 분할 매수 하셔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어디까지 열어두고 라고 했었을 때 요 밑에 열어두고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방송에서 좀 그런 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사지 말고 기다리자. 기다려서 온톨로지도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거래량 좀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 얘가 나중에 돌아 올랐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로또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년 넘어가서 중반기 넘어가서 만약에 하반기 때나 1,000원을 넘어간다면 얘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상도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게 거래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를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와서 들어오는 거 아니면 뭐 뉴스로 들어오는 건 자전거를 하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깊은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등락을 걸어봤자 주봉이다 보니까 등락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편들, 이 몰려있는 이 편들과 추세들을 다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리해서 사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만약에 이게 0이 될래 아니면 100이 될래라는 그런 기분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혹시나 온톨로지가 저에 때문에 분할 매수 하셨다 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를 타고 이렇게 좀 멋있는 웨이브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갔다가 눌리면 여기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주봉 차트 정도. 이게 지금 나와야 돼요. 버티면서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도 지금 주봉상을 보았을 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게, 요런 모습이 등장할 때 잡으시면 돼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 시간 좀 걸리겠죠. 어차피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큰 거 한 방만 잡으셔도 돼요. 저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백업을 해봤고요. 그분들 다시 이걸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트레이딩 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렸나? 열렸다. 왜 이렇지? 조금 그렇네요. 안 되네요. 그렇죠. 뭐 트레이딩 뷰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뉴스 바로바로 좀 보시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투자한대 과자 와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있었었고 앞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 그리고 수급들 차트랑 더불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실효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맞추고 잘 대응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작은 흐름들 이런 것들은 좀 어긋날 수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큰 흐름들은 여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충분히 뉴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찌다시성 뉴스 말고요. 그냥 흐름 투자했다 팩트성 뉴스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